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타임으로 오셨고요. 자, 확률에 대한 간단한 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확률에 우리가 정의 파트를 배우셨어. 그 덧셈 정리 파트라는 부분이 있었지. 거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확률의 정의야. 자,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분의 부분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논하는 거지. 그래서 확률은 항상 전체분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0과 1 사이 안에서만 확률의 값이 정의된다. 그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수학적 확률, 뭐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은 확률인 전체분의 부분이다. 그걸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 파트로 오셔서 이제 계산을 보시는데 그 계산에는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덧셈 정리. 자, 이게 15장의 주제였지?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우리 다시 두 가지를 배웠던 거야. 첫 번째는 뭐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와 B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적어도란 말을 쓰기도 해. 어쨌든 얘는 A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거기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배웠었냐? 두 번째는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 별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에서 별이 일어날 확률을 다시 빼주시는 거지.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었다. 이게 덧셈 정리 파트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주제야. 그럼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로 오셨는데 곱셈 정리. 자, 곱셈 정리에서 다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었어.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 이거 지난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한 테마로 찍은 거지. 자, 조건부 확률의 포인트는 뭐였어? 조건부 확률의 포인트. 전체 집합의 축소였습니다. 전체 집합의 축소다. 전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전사건의 축소. 어떤 문제를 읽다가 전체 집합이 축소되는 상황이 나왔어. 그게 100% 조건부 확률이야. 이 조건부 확률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일단 계산을 할 때 다 공부하셨겠지만 자, 요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문장제로 많이 출제된대요. 문장제. 자, 문장제로 오셨을 때 어떤 문제는 표를 그려서 푸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구조를 통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었죠. 동그라미, 세모, 뭐 네모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올려서 문제를 푸신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까지 왔던 주제야. 그러면 오늘 보셔야 될 이제 새로운 주제는 뭐냐? 곱셈 정리의 두 번째 테마로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걸 보실 거예요. 독립사건. 자,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 이 독립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독립사건을 다시 보시죠. 자, 독립사건. 일단 독립이란 얘기는 선생님 수업 중에도 강조했는데 느낌상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독립사건은 첫 번째 정의를 먼저 보시죠. 독립사건의 정의가 뭐냐? 자, 두 사건 AB가 있어. 두 사건 AB가 있다. 두 사건 AB. A와 B. B에 대하여 자, PA. 이게 뭐지?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냥. 그 다음에 PA 바 B가 있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PA 바 B의 여집합이 있어, 이렇게.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결론적으로 얘랑 모두 다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대. 그렇다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독립의 정의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 요렇게 쓴 표현을 간단하게 PA라고 쓸 수 있고 요렇게 쓴 표현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결론은 앞쪽 게 살아남는다 그 말이야. 앞쪽 게 결국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자, PA여 봐. B여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얘하고 얘가 독립사건이래. 얘가 독립사건이라면 우린 얘를 앞에 것만 살려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앞에 게 살아남는다. 왜? 독립사건의 정의가 그러니까. 정의야. 약속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독립사건이 있습니다. 독립사건. 자, 제목을 독립사건의 판정식이라고 하죠. 판정식. 자, 판정식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이번 챕터의 주제지. 확률의 곱셈 정리다. 곱셈 정리. 자, 뭔 얘기냐? 잠깐만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 A와 B가 있어.
그렇다면 얘를 계산할 때 우리는 PA, PB지? 뒤에 거 분해죠? PA교 B라고 계산할 때 쓴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해 볼게요. 자, 얘가 분모가 0이 아니란 전제로 그냥 출발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 갖다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A B 곱하기 PB는 PA교 B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무리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 만약에 A와 B가 자, 독립사건이라면 이렇게 써. 만약에 A와 B가 독립사건이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독립사건이라면 A와 B가 독립사건이라면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누가 살아남는다고? 앞에 게 살아남는다고. 앞에 게. 맞지? 그렇다면 우리 얘 이렇게 쓸 수 있을까? PA라고 얘를 변신시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 이었으면 PB 곱하기 쓴 게 그것이 PA교 B가 되겠다. 요런 식이 하나 파생하겠죠. 이때 우리 이 식을 독립사건에 대한 판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조금 더 길게 하면 교과상에서 곱셈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일 때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다는 거야. 이 값이 성립한다면 두 사건 A, B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피로충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자, 다시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래. 그렇다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이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다는 거야. 자, 어떤 문제를 읽다가 독립사건이란 말이 떴어. 그럼 일단 이것도 생각하시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PA와 자, PB를 곱했더니 그 값이 PA 교 B랑 같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A와 B가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 B.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종속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종속사건. 독립이 아닌 종속사건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은 서로 반대말이라는 얘기지. 괜찮아요? 독립과 종속. 그 독립과 종속 판정하는 식이 이거다. 판정식. 이게 성립한다면 독립사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종속사건이 된 거야. 괜찮아요? 자, 잠깐 와보시죠. 자, 이 부분 지우고 가려고. 자, 지금 확률의 정의와 계산이 있고, 덧셈 정리 이런 게 있었고, 곱셈 정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사건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독립사건의 지금 1번의 정의와 이게 된 겁니다.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계속 이어서 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주사위가 있어. 자, 주사위가 있다고 쳐보자. 자, 주사위에 1, 2, 3, 4, 5, 6이 있다고 쳐볼게요. 주사위를 그냥 펼쳤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 주사위에는, 첫 번째 주사위에는 1과 2와 3의 노란색이 칠해져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에는 1과 2와 3과 4의 노란색 주사위. 숫자에 노란색 물감이 칠해져 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홀수의 눈이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의 눈이 나오는 게 사건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노란색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정해본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쪽 A 주사위를 먼저, 이쪽 주사위를 먼저 볼게. 내가 여기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내가 찾아볼 거고, 두 번째, 노란색 물감이 칠해진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내가 구해볼까, 여기서.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 다시 말하면 홀수에다가 노란색이 칠해진 확률을 내가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케이스에서 한번 관찰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시죠. 이 주사위를 잘 보세요. A, 다시 말하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전체 눈이 6개 있어요. 6개. 6개 있는데 그 중에 홀수의 눈은 1, 3, 5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3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확률. 자, 그럼 이쪽 주사위, 옆에 주사위를 보시면 노란색, 미안.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 홀수. 1, 3, 5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6개 눈 중에 3개. 역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이번에 B야, B. B는 뭐냐?
노란색 눈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노란색 눈은 몇 개 있었어? 6개 눈 중에 3개가 있었으니까 역시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얘 보세요. 얘 역시 노란색 눈이 나오는 확률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우리 없죠? 자, 그럼 얘 보세요. 홀수면서 노란색이야. 홀수면서 노란색. 홀수면서 노란색은 몇 개 있니? 홀수면서 노란색은 6개 눈 중에서 2개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노란색이면서 홀수가 돼야 하는데 노란색이면서 홀수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개 눈 중에서 홀수 2개 되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쪽 주사위에서 A와 B가 독립사건이니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니, 자, 이쪽 주사위에서 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노란색 눈이 나오는 사건이 독립관계니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계산하면 된다고. A 교 B라는 값이 PA와 PB가 같다면 독립이 되는 거고 다르면 종속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볼까요? 3분의 1이 됐죠? 얘 2분의 1이고요. 얘도 2분의 1이에요. 곱해보시면 4분의 1이니까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사위에서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이 아닌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 오케이? 다시 이쪽. 자, 그렇다면 옆에 주사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A와 B가 독립이니 물어봤어.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PA 교 B가 PA랑 PB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냐 이거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3분의 1이죠? 예, PA 2분의 1입니다. 얘 3분의 2죠. 곱했더니 돌이 똑같지. 아하, 얘는 독립사건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홀수하고 노란색이 막 포개져 있고 막 이렇게 포개져 있어. 연결이 돼 있겠구나. 그럼 독립이 아니,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얘는 무조건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아까 정리했던 이 독립과 종속에 대한 판정식에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하셔야 돼. 항상 느낌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이 판정식에 집어넣은 이후에 독립과 종속을 판정하시는 거다. 같다면 독립사건, 다르면 종속사건이 된다. 괜찮겠어요? 자, 이 예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서 아, 독립과 종속은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판정식에 집어넣어서 확인하셔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독립사건에 대한 정의했었고 판정식 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독립사건에 대한 계속 연결이야. 자, 세 번째 이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A와 B가 자, 독립사건이야. A와 B가 독립사건이야. 그렇다면 얘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사건이 돼. 자, 곧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사건이 돼. 얘도 독립사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얘도 독립사건이 됩니다. 독립사건이다. 자, 결국에 A와 B가 독립사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의 여집합이 붙어 있더라도 서로 독립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괜찮겠어요? 자,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증명은 이따 여기서 할게요. 자, A와 B가 독립사건이야. 그렇다면 PA여 B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A의 여집합과 B도 역시 뭐다? 이것과 이것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와 얘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앞에 것만 무조건 살아남으면 되네. 앞에 것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얘하고 얘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니까 결국에 얘하고 얘 독립이니까 앞에 것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괜찮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내용 여러분이 다 판소했을 거라고 보고 필기했을 거라고 감안하고 지우고 출발해보죠.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첫 번째. 자, A와 B가 독립사건이야. 그렇다면 A의 여집합과 B가 독립이니 이걸 증명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뭐 실제로 얘인데 얘는 지금 얘죠. 얘하고 얘에 대한 증명은 똑같아. 방법이.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독립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야. 야, 독립이라고 하면 A 교 B라는 것이 PA와
PB에 대한 지금 곱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뭐냐? 그럼 A의 여와 B가 이게 성립하냐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라고 지금 하는 작업이. 왜? 독립이라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판정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자, A와 B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면 여사건과 얘도 독립관계냐? 이걸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연두색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명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얘가 되게끔 보이는 거야. 자, 시작. P의 A여 교 B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조금 느낌상 위치가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 요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요걸로 하는 게 눈에 더 확 들어올 것 같다. 선생님 조금 위치를 바꿀게요. 눈에 좀 확 익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서두 얘기했듯이 얘에 대한 증명과 얘에 대한 증명은 순서만 바뀔 뿐 똑같은 과정이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P에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나중에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자, 얘 PA에 마이너스 PA 교 B라고 쓸 수 있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표본관 S에서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A 교 B라는 것은 우리 A 차 B라고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그럼 이 부분 맞나요? 근데 확률 파트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A라는 부분에서 이 교집합을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이거 숙지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얘 PA. 근데 우리는 이미 A와 B가 독립이란 정보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왜? A와 B가 이미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공통인수를 뽑아보겠습니다. 공통인수 PA를 뽑아보시면 얘는요 1-PB가 되겠죠? 자, 근데 1-PB를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의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결론을 다시 봐봐. 결론은 얘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A와 B가 독립사건이라고 하면 A와 B의 여집합은 독립사건이 된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는 거지. 괜찮아? 다시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관계다. 일단 결론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봐두셔야 된다고. 됐지? 자, 정지해 두시고 필기해 두시고요. 선생님 여기다 지우고 다시 갈 거야. 자, 2번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 두 번째로 A와 B가 독립이야. 자, 그렇다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니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일단 고2 과정에서는 뭐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고 고3 과정에서는 빈칸 채우기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A와 B가 독립이란 얘기는 이미 나한테 이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지. 독립사건에 대한 판정식, 곱셈 정리가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독립이란 얘기는 반드시 이게 성립해야 될 거야. 이 값이 각각으로 분리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각각으로 분리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렇다면 역시 증명 방식은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얘를. 자, 얘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PA의 여의 교집합, B 여집합이 있습니다. 결국 얘가 나오도록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봤습니다.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여러분이 먼저 적용해 보시는 거야.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 얘를 별로 본다고 했지. 얘 별이다. 별의 여사건이잖아. 별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여기다 쓸까요? 자, 전체 확률 1에서 PA 합 B라고 쓸 수 있다면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확률의 덧셈 정리 PA PB 마이너스 PA 교 B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집중. 한 단계 쓰지 않고 바로 지울 거예요. 봐. 우리 이미 가정에서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미 가정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PA와 PB의 곱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자,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 1 마이너스 지금 PA야. 마이너스 PB야. 플러스 PA, PB로 썼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앞에 거 1-PA. 뒤에 거 공통인수 누구니? 뒤에 거. PB가 공통인수가 맞아? 근데 마이너스 PB를 끄집어내볼게. 마이너스 PB를 끄집어내시면 여기는 1-PA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도 그냥 중괄호로 바꾸자. 보기 좋게. 자, 얘하고의 공통인수, 얘하고 얘 공통인수죠. 그렇다면 1-PA를 앞으로 끄집어내시고 뒤쪽에 1-PB가 되니까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얘는 PA의 여사건이 될 거고요. 곱하기 PB에 대한 여사건이 되겠다. 결과를 다시 봐봐. 결과. 아까 최초의 얘였던 놈이 변신을 쭉 해서 얘가 된 거잖아. 결론적으로 내가 얘를 보인 거지. 결론은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된다. 괜찮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거예요.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가 끝난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참고. 우리 덧셈 정리, 이론 정리할 때 이거 생각나세요?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라는 게 있었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멘트를 달겠습니다. 이걸 만약 증명한다면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여러분이 이 세트를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야. 여, 배, 종이라고 기억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 맞아. 배반사건이면 종속사건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나의 명제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심화된 문제로 그냥 가볍게 풀 수도 있으니까 여배종 하나 그냥 기억해 두세요. 여배종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다. 혹시나 이 명제에서 대우명제도 역시 참이니까 종속사건이 아니다. 그럼 독립사건이면 배반사건이 아니다. 배반사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제가 또 출제가 되니까 여배종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립사건은 여기까지. 독립사건. 다시 한번 독립사건에 대한 맵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독립사건. 자, 간단히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은 다시 얘기하는데 느낌으로 푸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정의를 기억하세요. 자, PA. 자, PB. 여러분이 필기되어 있는 거 간단히 한번 다시 메모해 보는 거야. 중요한 것만. 자,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간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이 정의야. 결론은 얘하고 얘를 간단히 앞에 걸로 줄였을 수 있다. 두 번째, 판정식이라는 얘기 했었죠.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각각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 명제가 하나 있었는데, 명제 말고.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적어도 하나의 여집합이 붙어 있더라도 걔네도 독립이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증명 과정까지 봐두시는 거고,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여배종이다.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고 배반사건이면 종속사건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자. 이게 독립사건에 대한 키워드야. 어떤 문제에서 독립사건이란 말이 떴어. 독립이다 라는 말이 뜨잖아.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208쪽에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이란 뭐 얘가 돼 있고, 뭐 일단 거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0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쪽. 자, 필요한 문제만 계속 뽑아서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209쪽에 자, 첫 번째 문제 있죠. 그 전항률 정리, 베이 정리 위에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 주사위가 있나봐. 자, 주사위가 있나봐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한다. 자, 소수의 눈, 소수가 나오는 사건 A라고 한다. 그럼 주사위에서 소수는 2, 3, 5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나봐. 3의 배수, 3, 6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밑줄 하나 칠까요?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니 물어봤어.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니. 그럼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판정식으로 가시는 거야. 판정식. 아, A 사건 나왔어, B 사건 나왔어. 그렇다면 나는 일단 A교 B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A교 B. 자, 두 놈의 교집합 뭐 있니? 3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판정식으로 들어갑니다. PA교 B. PA. 자, PB가 있습니다. 이 식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독립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자, 주사위에 눈이 6개 있지. 6개 중에서 3이라는 눈 한 번 나오는 거지. 얘 보시죠. A가 일어날 확률은 6개 눈 중에서 3개야. 3개. B가 일어날 확률은요. 6개 눈 중에서 2개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 곱해봐. 곱한 값이 얘하고 얘 성립하나요? 성립하잖아. 2고
3이니까 얘 6분의 1이 나오지. 성립하니까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한 판정식. 이 판정식을 이용해서 독립과 종속을 여러분이 구분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독립사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얘기.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어. 자, 확률의 맵을 잠깐 다시 봤더니, 확률에. 자, 간단히 필기할게요. 첫 번째 정의라는 말 썼었고, 선생님 여기 두 번째 계산이 있었어. 그 계산에 첫 번째 우리가 덧셈 정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 지금 방금 배웠던 이제 곱셈 정리. 곱셈 정리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조건부 확률이 있었고, 조건부 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신 독립사건이란 게 있었다. 독립사건. 그 독립사건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저쪽에 있는 거지. 자, 저쪽 저런 게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확률 계산 파트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독립 시행의 확률이 이제 확률의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마지막 개념.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자, 페이지 210쪽을 보시도록 할게요. 페이지 210쪽.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자,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특한 주제야. 독특한 주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문제를 읽다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시행 횟수가 나와. 시행 횟수. 시행 횟수들이 언급돼.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고정된 확률. 고정된 확률이다. 고정된 확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주사를 딱 던져.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지.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지 뭐 이렇게.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고정되어 있는 확률이라고. 정해져 있는 확률. 이런 얘기지 이제. 내가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10번 이게 시행횟수라고. 시행횟수.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뭐 3번 나온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이따 문제 속에서 볼게요. 독립시행 확률은 시행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언급돼. 시행횟수와 고정된 확률. 근데 이 시행횟수는 문제 속에서 좀 변형시킵니다. 사람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물의 개수가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시행횟수라는 표현을 바꿔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런 주제를 좀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독립시행 확률은 쉬워. 단 독립시행이라는 걸 아셔야 쉬운 거야. 자, 봐. 시행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해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질 거야. 5번 던진다. 이때 3의 눈이 3번, 4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 혹시.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은 여기 독특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독립시행 어떻게 쓰냐? 이 주사위를 5번 던진데 이게 결론은 시행횟수가 되는 거야. 시행횟수. 자, 3의 눈이 나오는데 3의 눈이 나올 고정된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다시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여사건으로 6분의 5가 되겠지. 근데 나는 결론적으로 4번 나왔으면 좋겠대. 자, 그럼 답은 이렇게 됩니다. 5번 시행 중에서 4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된다. 쓸 수 있으면. 5번 시행 중에서 3의 눈이 4번 나왔대.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했어. 그게 4번 나오고. 아닌 거. 여사건이 5번 시행 중에서 1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럼 계산하시면 5C4는 이게 5C1이니까 5가 되겠죠? 얘 6의 4승분의 1, 얘 6의 5. 자, 전체적으로 6의 5승분의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6의 5승분의 25다라고 쓰시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다시 간단해요. 내용은 시행횟수와 고정된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그 확률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 조합이란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괜찮아요? 자, 독립시행 확률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얘하고 얘에 대한 합이 항상 1이야. 그럼 이 구조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요. 다시 이놈과 이놈에 대한 합이 1이야. 그렇다면 이 구조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라고 인식하셔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중에 통계 파트가 있어. 그 통계 파트에서 이항분포에서 한번 나올 거야. 이항분포. 일단 제목만 알아두시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연결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문제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자,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210쪽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언급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4회 던지는 시행이래. 자, 4회 던진다. 이 4회가 시행 횟수가 되겠지? 4회. 그 다음에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이래. 야, 1의 눈이야, 1의 눈. 1의 눈이 아까랑 똑같네. 1의 눈이 2번 나온대.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4번 시행 중에서 2번 나왔으면 좋겠대. 뭐가? 1의 눈이.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다며. 2번. 그럼 1의 눈이 아닌 거 역시 몇 번 나와야 돼? 4번 시행 중에 2번 나왔으면 여기도 2번 나와야겠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일단 이런 기호를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이제 계산은 다른 얘기야. 자, 여기 6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 6제곱분의 20, 그러니까 5의 2승이 되겠지? 그럼 여기 6 하나 날아가니까 결국에 정답은 6이 3번 곱해지니까 216분의 25가 되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이게 확률의 정답이 되는 거지. 괜찮아? 지금 우리의 목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기호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괜찮아요? 다시 한번 팁. 얘하고 얘에 대한 합이 1이야. 그럼 이런 구조는 독립시행의 확률의 구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한번 또 보실까요? 자,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면 합격되는 시험이 있대. 자, 4문제 중에서 자, 3문제를 풀면 합격이래. 3문제를 풀면 합격이다. 합격이 된대. 자, 그럼 이 사람이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면 합격이 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 3문제 중 2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응시했대. 자, 평소에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응시라는 거야. 응시. 그러면 이 학생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얼마니? 자,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면 합격이 되는 시험에서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응시했대. 자, 그럼 이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 맞아요? 이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문제를 풀 수 없을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여사건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 보시죠. 자, 이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가 질문이야. 자, 그럼 방법을 봤더니 지금 내가 4문제가 있어.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면 합격이 돼. 근데 그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야. 그게 3번인 거고 풀 수 없어. 여사건이 1번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끝일까? 그렇지 않아요. 4문제 중에서 4문제를 모두 다 맞춰버려도 합격이 되겠지. 여기에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인데 그게 4번이다. 그래서 얘를 산수 처리하신다면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정답을 끌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자, 거기 3번째 문제 일단 패스하시고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18쪽 보도록 하죠. 218쪽. 자, 페이지 218쪽에 자, 맨 아래 문제 아들, 딸 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딸을 낳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다. 자,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가 2남 1여 1 확률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자, 남녀가 일단 뭐 낳을 확률이 각각 아들, 딸을 낳을 확률이 2분의 1이래. 아, 아들이 낳을 확률도 2분의 1, 딸이 낳을 확률도 2분의 1. 하여튼 고정돼 있어. 자, 근데 어느 가정에 지금 3명의 자녀가 있나 봐. 3명의 자녀 중에서 2남 1여가 될 확률이래. 자, 그럼 보세요. 자, 3명의 자녀가 있어. 사람수 시행의 횟수야. 그 중에 남자가 2명 있대. 그럼 남자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게 2번. 여자가 될 확률 역시 2분의 1인데 그게 1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3C라는 것은 어차피 3C1이니까 3이고 2분의 1이 제곱되니까 이게 4분의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8분의 3이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돼요. 괜찮아? 자, 다시 옆에 페이지에서 자, 두 번째 문제 좌표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좌표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뭐 도로망이 있는데 자, 다음 그림처럼 뭐 교차점에서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자, 주사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왔대. 짝수가 나오면 북으로 가고 자, 북쪽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홀수가 나오면 얘는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 5점을 출발하여 주사위를 5번 던진 후에 5번 던졌어. 이 5번이라는 게 시행 횟수야.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시행 횟수다. 이때 A 지점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딱 그려볼게요. 자, 이거 원점이야. 여기가 A점이야. 이렇게.
자, 지금 5번 시행 중에서 A점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래. 그렇다면 이쪽으로 2번 간 거고 위로 몇 번 간 거니? 3번 간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5번 시행 중에서 5번 중에서 이쪽으로 2번 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또는 위로 3번 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기준 잡아 그냥. 5번 시행 중에서 2번 나왔어. 뭐가 2번 나왔어? 옆으로 가는 게 2번 나왔지? 옆으로 간다는 건 홀수야, 홀수.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게 2번인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건 짝수잖아. 짝수가 나올 확률 역시 2분의 1인데 그게 3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럼 선생님 얘로 기준을 잡습니까? 얘로 잡으면 안 되나? 얘로 잡아도 괜찮아. 얘로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자, 그렇다면 답을 계산하신다면 앞에 놈 10이 되겠죠. 뒤에 놈 4분의 1, 마지막 놈 8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뭐 32분의 10이 돼서 약분시키시면 정답이 되겠다. 자, 1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페이지 222쪽에 14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이번 개념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22페이지.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과거 수능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부분 집합. 자, PA, A가 일어날 확률이 공집합이 아니고,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 A와 B가 독립이라고 돼 있어. 오늘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게. 자, A, B가 독립사건이라면 PA 바 B와 PB 바 A는 같다. 참여 거짓이야. 자, A와 B가 독립사건이라면 독립사건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PA가 될 거고, 왜? 앞에 게 살아남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PB가 되겠죠? 그럼 임의의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같은 거야? 이건 모르는 거지. 어떤 사건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건 땡인 거지. 다시 이 기억 첫 번째 보기에서 여러분은 독립사건에 대한 정의로 얘를 간단히 추격할 수 있으셔야 된다. 됐지?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시면 A, B가 배반 사건이에요. 자, A, B가 배반 사건이다. 자, 배반 사건 확률 초반기에서 우리가 나왔던 이론이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교집합이 빵이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 배반 사건의 이게 정의입니다. 자, 이랬을 때 PA 플러스 PB가 1 이하입니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선생님 이거 배반 사건 처음 설명할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 2번 그린 적이 있었는데, 자, A와 B가 있어. 또 하나는 뭘 그렸었냐면 이렇게 그렸었어. A와 B가 있어. 이렇게 그렸어. 자, 이 보기를 보시면 이거 A와 B가 교집합이 없잖아. 얘도 교집합이 없는 상황이잖아. 얘 둘 다 배반 사건이야. 자, 그러면 배반 사건에 대해서 얘하고 얘 더하면 분명히 걔는 1보다 작은 거지. 얘도 배반 사건이야. 근데 얘하고 얘 더하면 1과 같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확률의 합이 1 이하다. 이게 참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자,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면, 자, B는 A의 여사건이니 물어봤어. 여사건. 참이니 물어봤어. 자, 그러면 표본공간 S를 내가 간단히 한번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다. 여사건은 서로 교집합이 없어야 되잖아. 여사건은 서로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그럼 봐. 얘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만큼이 A야. 이만큼이 A다. A야. 그 다음에 이만큼을 내가 B라고 해볼게. 이 보라색 부분을 B라고 한번 해보자. B라고. 그럼 분명히 A하고 B를 합치면 1이 돼. 근데 A와 B는 여사건 관계야. B의 여사건은 이쪽이잖아. B의 여사건은 이쪽인데 요만큼이 더 들어있는 거잖아. 맞아? B와 A가 여사건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런 OX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봐두시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고, 문제 풀이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이 곱셈 정리 파트에서만은 개념을 조금 더 확실히 하셔야 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조건부 확률, 오늘 했던 독립사건과 독립시행의 확률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겠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